자, 지금 보면 이런 저장소 클래스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저장소 클래스. 이거 잘못 가져왔네. 자, 저장소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보면 인트 저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저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사과 저장소예요. 당연히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과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보이죠? 사과 클래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녀석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인트 저장소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게터 세터 배웠죠? 셋이 뭐라고요?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또는 수정. 그러면 30이라는 값을 내가 저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건 데이터를 뭐 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3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더블도 똑같아요. 5.5 저장하고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고. 사과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뭐예요? 사과 객체를 저장하는데 객체가 할당이 되는 건 아니고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get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객체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소값을 가져와서 C라는 변수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하면 자 얘는 주소값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과 5.5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저장소는 결국에는 얘네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 알겠나요?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인트 데이터, 인트 겟 데이터, 셋 데이터. 그 다음에 더블 데이터, 겟 데이터, 셋 데이터. 그 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 데이터, 겟 데이터, 셋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그래도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중복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자바에서는 요거조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요거 기억나신 요거 말씀 안 됐다.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모든 타입의 상위 타입은 뭐냐면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타입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정수를 저장할 때 물론 인트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 저장하려면 더블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브젝트라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얘는 어떤 값이든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자, 10 지금 오리 안 나죠? 그죠? 오리 안 나요? 자, 여기다가 제가 SUT에서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10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문장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안녕. 자, 이것도 될까요? 실행해보면 돼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5.5 이렇게 쓰는 것도 다 돼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모든 타입의 뭐다? 상위 타입이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도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사실 상속받고 있어요. 원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생략이 되거든요. 자바에서는. 그런데 모든 클래스는 뭘 상속받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자, 그래서 강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복사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냥 여러분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쓰니까 자, 어때요? 자, 지금 모든 저장소를 지금 여러분 인트 저장소, 더블 저장소, 사과 저장소 해가지고 저장소 클래스만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뭘로 퉁친 거예요? 오브젝트 저장소로 퉁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저장소로 퉁쳤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브젝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상위 타입은 뭐라고요? 오브젝트.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떤 타입이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객체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참가였어요. 참조형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저장되어 있는 게 셋 데이터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수를 저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변수에 집어넣을 때는 뭐 해줘야 되냐면 형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된다? 왜냐면 값이 저장될 때 무슨 타입으로 저장돼요?
우리가 이걸 30이라 저장되지만 실제로 저장될 때는 뭘로 저장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값을 꺼내올 때도 그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된다?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럼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테스트. 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인티저 파스인트 안 붙여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컨트롤 눌러서 캐스트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뭘로 타입? 뭐 어떤 타입? 사과 타입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도 우리가 해가지고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가져올 때마다 형 변환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감당이 가능은 하지만 뭐가 불편하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매번 뭘 해줘야 된다? 형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동 형 변환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제너릭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너릭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너릭 타입. 그러면 제너릭 타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지금 클래스 저장소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여기다가 저장소라고 저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꺽쇠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 t라는 게 뭐냐면 타입이에요. 타입. 뭐라고요? 타입.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제너릭 클래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클래스? 제너릭 클래스. 그러면 얘는 뒤에 여기 타입이라는 게 준다기 때문에 그 타입에 맞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자, 일단 데이터를 받을 때는 오브젝트로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여기다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t라 써줍니다. t. 그 다음에 이거는 형 변환을 아예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는 지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왜 오브젝트인가요? 데이터를 여러분 받으려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 제너릭 타입에 맞춰서 그러니까 해당 타입에 맞춰서 뭐예요? 그거를 형 변환시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t 데이터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t 데이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이거 저장소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면 돼요. 대신에 자, 여기가 t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되냐면 내가 지금 정수를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수를 저장할 때 이 int를 참조형 타입으로 이름을 바꾼 게 뭐냐면 인티저예요. 인티저. 이해되시나요? 인티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저장소라고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장소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녀석의 타입은 뭐라는 의미가요? 인티저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인티저 타입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여기다 set 데이터 했을 때 저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어차피 정수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그냥 형 변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더블이라 쓰고 그 다음에 저장소 이렇게 쓰면 자, 여기 더블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더블에서 D가 대문자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소 쓴 다음에 뭐라 쓰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과 써주면 돼요, 사과. 그 다음에 저장소. 그 다음에 사과 생략 가능하다. 그럼 실행해보면 잘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물론 코드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대가가 뭐다? 매번 데이터를 가져올 때 수동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너릭 타입으로 이렇게 선호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여기다가 꺽쇠한 다음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뭐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그러니까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뭐다?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제너릭 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너릭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다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